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대구가 매번 피해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피해자 고의 누락과 강제적 설문조사를 통한 왜곡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경북 외국어대학교의 폐쇄 과정을 두고 여러 비리 의혹들이 불거짐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100여일을 앞두고 수험생 진학진로 박람회가 열려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난 5월 도심 산불 피해가 난 포항시 용흥동의 한 마트에서 큰 불이 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2차례나 가슴을 쓸어내려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의 중학생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부터 이 정부가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대구의 폭력 피해가 매번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학교에서 반강제적으로 설문에 응하게 하는 등 이 조사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대구의 한 중학생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지난 한 해만 대구에서 9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쏟아졌고 그 일환으로 나온 게 학교폭력 실태조사입니다. 대구는 3차례 조사에서 조사 참여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었고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피해 응답률은 2, 3차에서 전국 최저였습니다. 이 결과를 갖고 대구교육청은 대구가 학교폭력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의 특성상 비밀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조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공개적 장소에서 강제로 조사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자율적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컴퓨터실을 빌려가지고 한 학급이 전처럼 그만큼 그 말은 했나 안 했나 1학년 전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위에서 관리자들이 담임한테 지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담임들은 학생들에게 또 그렇게 지시를 하고 폭력 사례를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학생에게 지시해 빼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교에 알려지고 이렇게 얘기가 다 된 경우, 처리가 된 경우에는 이 학교 폭력이라고 여기 연락할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설문조사도 있다는 거죠. 가해자, 피해자가 섞여서 실태조사를 하니까 솔직하게 적지 못했다거나 정보실에서 좁은 공간에서 뒤에 아이가 내 화면을 다 볼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니까 아이들이 남이 볼까 봐 그냥 무성의하게. 교육청은 학교에서 단체로 조사를 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며 조사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학생들이 집에 가면 안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컴퓨터실 이런 데를 이용해가지고 학생들이 설문에 참여하도록 했고. 학교 폭력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일선 학교가 느끼는 체감도에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학부모들은 형식적인 실태조사에 대해 불신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신공항 건설을 위한 수요조사를 담당할 용역기관이 다음 달 중순 선정될 예정입니다. 대구시 의회가 이를 앞두고 조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가 신공항 건설을 위해 발주한 영남권 항공 수요조사 용역을 담당할 기관 선정 입찰 공고가 다음 달 8일 마감됩니다. 이후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용역을 수행할 업체가 다음 달 중순 선정될 예정입니다. 대구시 의회는 오늘 지난 2011년에 잘못된 수요조사를 근거로 경제성이 낮다며 신공항 건설 백지화의 단초를 제공했던 국책연구원 등 당시 용역을 수행한 기관을 배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국책연구원을 포함한 몇몇 업체들이 이번에도 또다시 절차를 밟아서 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로 선정이 된다면 사실 우리 이 영남권 주민들의 염원과는 좀 또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올 걸로 아주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할 때 대구시를 비롯해 영남권 5개 시도에서 추천한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라.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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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조사는 신공항 건설을 위한 첫 단추이자 그 결과에 따라 신공항 건설 여부가 결정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2011년 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경험한 지역민의 우려가 팽배한 만큼 이번에 진행되는 용역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압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폐교 결정이 내려진 경북외국어대학교, 그 배경을 두고 여러 비리 의혹들이 불거졌는데 검찰 수사 결과 비리투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외국어대는 지난 4월 14일 학교 구성원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육부에 학교 폐쇄 신청을 합니다. 이유는 재정난. 하지만 총장과 그 아들인 부총장이 학교 돈을 흥청망청 써서 재정난을 불러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학교 부총장 정모 씨는 경상북도와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각종 보조금 17억 원을 편취했고 인건비와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4억 원에 달하는 공금을 빼돌렸습니다. 엉뚱한 사람을 교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교수와 교직원들에게 월급도 못 줄 만큼 학교는 재정난에 허덕이는데 교비로 자기 배를 불린 겁니다. 지자체라든지 재단을 좀 속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다양한 어떤 수법이 행해졌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다른 데 비해서 좀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설립자의 부인이 총장이고 그 아들이 부총장을 맡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화를 불렀습니다. 교육부도 문제입니다. 학교 폐쇄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학교를 방문해 자체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학교 측의 말만 믿고 선뜻 폐쇄 결정을 내린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지방대학을 그냥 고사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디테일하게 감사를 하고 예의주시를 했더라면 결국 이러한 사태가 주어지지 않았다. 부총장이 구속 기소되는 선에서 검찰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비리 때문에 결국 학교가 폐쇄되고 그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기간에 대구시 간부들이 인사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돼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인사 담당자가 대구시 신성장 정책관실 모 간부로부터 여러 명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전해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쪽지에 적힌 사람들 모두 이번 비리 의혹에 연루된 사람들입니다. 또 채용을 대가로 수천만 원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도심 산불로 공포에 떨었던 포항 시내 한 동네 주민들이 오늘 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마트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연기가 치솟아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마트 안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계속 치솟고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포항시 북구 용흥동 마트에서 불이 난 것은 오늘 낮 12시쯤. 이 불로 매캐한 연기가 마을을 뒤덮으면서 인근 주민 수십 명이 크게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저 뒤에서부터 불이 나가 연기가 말도 못해서 집에 나도 있는데 몸이 안 좋아가 갑자기 시리 하늘이 캄캄 어두워가 뭐 어떤 것이 나오니까 밖에 나오니까. 특히 지난 5월 산불 피해를 겪은 용흥동 주민들은 또다시 연기가 치솟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건물 안은 아직 불씨가 남아있지만 붕괴 우려로 소방관들이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28대가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경찰도 화재 현장 주변 도로를 통제했습니다. 화재가 컸기 때문에 비상 소집을 하고 소방 차량 10대 이상을 동원하여 3개 방면에서 포위 부서하였습니다. 소방서는 마트 안쪽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는 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수능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들을 위한 진학진로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학마다 수시 모집 전형이 다양해서 정보에 목말랐던 지역 수험생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자리였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입 수시 전형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린 진학진로 박람회에 학생들이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대학교의 입학사정관과 직접 해보는 모의 면접은 수험생들에게
경험 그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없었던 일이 있는 걸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있었던 팩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서 정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잘 어필하기 위한 서류잖아요. 나를 어떻게 했을 때 제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려주셨고 나중에 면접할 때 조금 두려움 없이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았던 멘토-멘티관에서는 유수한 대학에 합격한 선배들이 충고를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는 수험생들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낮은 점수 애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교대는 흔해요. 좀 약간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전략을 좀 쓸 때 아무래도 이번 박람회에는 논술 출제 교수가 직접 논술 보는 방법에 관해 특강을 해주는 것은 물론 현지 교사들이 자기소개서 작성과 포트폴리오 작성, 개별 면접 방법 등을 지도하고 다양한 수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좀 검토를 해서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압축을 해서 그래서 여기 현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들의 관계자와 접촉을 해본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로. 지역 대학들이 만든 전공 체험관도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번 박람회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고등법원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백선기 7국 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처리 규정에 따라 석 달 안에 최종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만큼 새 재판부가 사건을 배정받는 대로 검찰에 증거 보강을 요청한 뒤 심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열흘 넘게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는데 모레부터는 가끔 비가 오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록의 연잎들. 그 사이로 순백 분홍의 연꽃이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구는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찜통더위가 이어졌지만 전망대에서 바라본 연꽃길은 한여름의 무더위도 잊게 만들어줍니다. 네, 연꽃의 계절 여름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열흘 넘게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여름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7월의 마지막 주말이 내일도 폭염이 지속되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부터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가끔 비가 오겠고 찌는 듯한 무더위도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대구 35도, 안동 34도 등으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해 다음 주 목요일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에 비가 오는 날이 많겠고 35도 안팎까지 오르던 대구의 낮 기온도 조금 내려가 3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김진입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열흘간의 일정으로 내일 개막하는 가운데 오늘 저녁 영일대 해수욕장에서는 불빛 퍼레이드와 영일대 준공식이 열렸고 축제 기간 동안 경북 전통주 홍보와 해변 스포츠 축제가 이어집니다. 또 내일과 모레 이틀간 형산강 체육공원에서는 유등 축제가 열리고 31일부터 닷새 동안은 영일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국제 공연 예술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봉화 은어 축제와 예천 곤충 축제가 내일부터 개막합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는 봉화 은어 축제는 봉화읍 내성천 일대에서 맨손으로 은어 잡기를 비롯해 수상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또 다음 달 4일까지 곤충과 함께하는 신나는 여름방학을 주제로 열리는 예천 곤충 축제도 곤충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입니다. 6.25 때 전투부대 소대장으로 참전한 라모스 전 필리핀 대통령이 정전협정 60주년을 기념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라모스 전 대통령은 영남대에서 열린 정전 60주년 기념 나라사랑 국제학술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한 데 이어 대구시장 등 지역 기관장들을 만나 전쟁 피해를 극복하고 도약을 이룬 대한민국의 발전상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상습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22살 최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의 위치 추적 장치 부착,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는 최초로 3년간의 성충독 약물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인데도 하루에 3차례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충동을 억제할 능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본인도 이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에 이어 경상북도도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는 지자체가 쓰고 있는 5대 행정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서로 연결해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비리 징후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포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담당자나 관리자가 자기 진단표로 업무 처리 과정을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해 잘못된 행정을 사전에 바로잡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한국을 떠난 로드리게스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이 도미니카 출신의 카리데와 연봉 12만 불에 계약했습니다. 오른손 정통파 투수인 카리데는 빠른 직구와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는 선수로 2009년부터 2년 동안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에서 22경기를 뛰며 3.09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50억 원을 늘린 550억 원으로 잡고 신청을 받습니다. 경북 지역의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농수산 강옥업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대출 금액은 농가가 2억 원, 생산자 단체와 농수산 가공업체가 5억 원 이내입니다. 대출 조건은 금리 1%로 시설 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운영 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10년 7월부터 2년 동안 종합병원 이상의 관상동맥 우회술 시행 의료기관 81곳을 조사한 결과 전국 22개 종합병원이 1등급으로 분류됐는데 대구에서는 대구 가톨릭대병원과 대구 파티마병원이 선정됐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은 관상동맥이 좁아졌을 때 다른 혈관을 활용해 관상동맥을 거치지 않고 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수술인데 장기간 생존율을 높이고 재발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